123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이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금융이라는 파트를 5단계로 나눠서 공부할 때 세 번째 해당되는 MBS라는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123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어요. 자, 1번 주택연금은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해 받는 제도다. 예,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주택연금은 수령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된다. 예, 맞습니다. 예, 연금 형태로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대출 금액이 최대가 되면은 그 누적된 대출 금액과 담보가 되는 주택을 서로 이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갖고 대출 잔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남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남는 부분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갖고 2번은 맞는 것. 3번 주택 소유자가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4번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원칙은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닌데 주의를 요할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다는 것도 점검을 합니다. 체크포인트로 확인해 보겠어요. 5번 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가격 하락이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대출 잔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속인이 납부를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금융공사가 거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해서 123번의 정답은 4번이고 한번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서 가입 조건과 대상 주택을 가볍게 한번 정리합니다. 가입 조건 여기 5개를 보는데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부부 중 한 명이요. 그 다음에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되겠고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9억을 초과하는 이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요, 9억 이하의 주택인데 조금 조심할 것은요, 그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주상복합에 해당되는 주상복합 용도의 주택은 주거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 하나 조심할 것은 확정기간 방식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는 것. 이런 정도를 점검을 하시고요. 지급 방식에 4개가 있네요. 종신, 확정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주는 거죠. 대출 상환, 중간에 목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대 방식, 이 4종류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하는 거죠. 124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거 됐어요. 이게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밑에 체크포인트로 한번 점검을 하겠는데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법은요. 보증공사를 설립을 하고 또 기금을 설치를 하고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지원하므로 국민의 삶과 질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됐다. 이런 법이고요. 근거는요. 그 다음에 용도가 이렇게 6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건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이하의 구입 임차 개량, 그 다음에 준주택 건설, 그 다음에 준주택의 구입 임차 개량, 그리고 미음에 가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리모델링, 그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쓴다.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해당이 아니다는 정도 점검을 하는 거죠. 125번입니다. MBS라는 거, 이제 지금부터가 MBS라는 것을 주택담보부증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걸 영어로 생각을 한다면 MBS 그래가지고 M이라는 것을 B, 담보에서, B라는 말은 담보 이런 뜻이에요. S라는 말은 증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BS는 M을 담보해서 S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M을 담보해서 S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유동화라고 해요. 근데 유동화라는 것은 현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M이라는 것은 뭐냐? 모기지 대출 채권이에요. 그러면 모기지 대출 채권이라는 게 뭐냐?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대출은 대출 기간이 장기에 이제 갚는 대출인데 바로 이걸 현금화 해갖고 말하자면은 만드는 과정을 유동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1번 이제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 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서 그 주택 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맞습니다. 대출 채권만 갖고 있으면 권리만 갖고 있는데 근데 그 권리를 이제 유동화를 해서 자금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대출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금융의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융자받을 금액이 많아진다. 이게 자금이 풍부해지면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한 대가에 해당되는 이자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액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2번도 맞는 지문. 3번 금융의 활성화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맞죠? 4번 그럼으로 인해서 자가 소유 가구의 비중이 증가된다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렸네요. 그럼 5번 유동성이 증가돼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 채권을 현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서 1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바로 이 125번을 통해서 유동화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유동화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유동화 그러면 개론에서 현금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개론에서 MBS가 있고 ABS가 있어요. 그러니까 MBS 그러면 M을 담보해서 S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ABS는 A를 담보해서 S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A라는 건 원래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자산은 일반 대출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ABS와 MBS는 다 같은 건데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하냐면은 ABS가 MBS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BS는 A라는 일반 대출 채권을 담보해서 S라는 증권을 만들었고 MBS는 그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가지고 S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단지 차이가 나는 게 MBS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근거를 두고 유동화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ABS는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말하자면 유동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르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MBS를 할 때, 그 유동화를 할 때 관련된 시장이 1차, 2차 이런 시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MBS는요. 그 M이라는 채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에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차입자입니다. 그리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죠. 무슨 대출을 받아요? 모기지 대출을 받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한 3억을 빌렸다, 또는 이제 30년간 빌렸다, 그래갖고 매달 이렇게 한 100만원씩 갚는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모기지 대출입니다. 이걸 1차라고 해요. 그래서 1차는 대출이 이루어진 시장이다 해가지고 이제 은행과 금융기관과 집을 사는 소유자 사이에 만들어진 시장을 1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30년에 해당되는 대출 채권을 금융공사에다 팝니다. 그러면 금융공사는 그런 M이라는 권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모기지 풀이라고 해요. 집합을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MBS, M을 담보해서 S 형태로 투자자에게 팝니다. 해가지고 이 투자자와 이게 금융기관의 관계를 2차라고 해요. 2차. 그래서 2차는요, 대출 자금이 만들어진다, 자금을 공급한다,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2차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차, 2차의 의미 이해하시고요. 1차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2차는 대출 자금이 만들어지면서 유동화가 만들어진 시장, 이렇게 이해하고요. 하나 더 점검할 것은 현재 MBS를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채권 형태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사감 채권 형태의 이자는요, 차입자가 된 이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차 이자율과 2차 이자율에서 1차가 높다, 이 말. 그러니까 차입자가 낸 이자를 가지고 투자자한테 이자를 준다, 이런 개념. 그리고 이제 MBS 수익률이 투자자가 생각하는, 여기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예요. 기관 투자자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국공채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다른 국공채보다도 바로 이쪽에 MBS 수익이 높을 때 투자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MBS는 국가가 보증 섰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투자 것보다 이제 높을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여기서는 1차, 2차 이런 개념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ABS는 약간 어려운데 일반 대출 채권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PF 대출 채권을 가지고 제가 ABS를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대출 채권을, PF 대출 채권을 말하자면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유동화를 하는 전문회사가 유한회사가 전문회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금융위원회에 ABS의 발행 계획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자산을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팔아요.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출, 그 채권에 대해서, PF 대출 채권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ABS라는 걸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대출 자산의 범위 안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4단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유동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자산을 양도를 한 다음에 신용평가기관에 신용등급을 부여받아서 발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계양신발 이런 말을 하나 체크를 해봅니다. 유동화 계획을 세워요. 누가? 유동화 회사가. 그 위원회사입니다. 누구한테 이제 등록을 한다고요? 금융위원회. 그리고 나서 그 유동화 그 위한 자산을 이제 팔아요. 유동화 회사한테.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부여받아서, 항상 채권은요, 평가기관의 등급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증권, 사채, 수익증권 형태로 이제 발행을 한다. 예, 조금 어려운데 어떻든 ABS라는 것, MBS라는 것이 있다는 것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지금 체크 포인트에서는요, 1차, 2차는 꼭 알아두세요. 차입자하고의 관계 1차, 그 다음에 투자자의 관계는 2차, 이런 정도는 꼭 점검을 하는 겁니다. (126번입니다) 자, 모기지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어요. 모기지라는 게 뭐라고 하자?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은행이 대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은 금융공사한테 팔아요. 유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상품이 MBS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MBS인데 그래서 MBS라는 것은 M을 담보해서 S를 만들었다. 여기에 상품 종류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예, MPTS라는 게 있고요. MBB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PTB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MO라는 게 있다. 이거는 소리 내갖고 자꾸 발음을 많이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 MPTS 이체 증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 MPTS는요 말하자면 지분형 예, 주식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투자자에게 집니다. 여기서 모든 책임은 뒤에서 체크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저당권에 관한 책임,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 이런 책임들을 투자자가 집니다. 제가 투투라고 해요. 예, TS니까 투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돼요. 자, 2번 MPTB 그러면은요 밑에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MBB는요 두 번째 MBB는요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항상 끝에 B자가 들어가는 건 본드예요. 본드. 본드라는 말은 우리 붙이는 걸 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면은 이게 본드처럼 달라붙는다 해서 본드라고 했대요. 이 B가 나오면 채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발행자가 집니다. 나중에 발발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그래갖고 뭐라면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저당권,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을 전부 다 발행자가 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MBB가 있는데 이걸 혼합을 한 거죠. 그래서 MPTB와 CMO는 혼합형입니다. 예, 본질은 채권이지만 예, 두 개를 섞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MPTB와 CMO는요 혼합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눠줘요. 그럴 때 저당권에 해당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은 발행자가 지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책임은 투자자가 져요. 여기서 조기 상환은 누가 하는 거냐?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쪽에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비싸게 돈을 빌렸는데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그걸 미리 갚는 거죠. 그러면 빌려준 은행이라든가 채권자 쪽에서는 손해가 되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MPTB라는 상품을 사가는 사람한테는 투자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아니고 투자자고요.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은요. 누가 채무 불이행하는 거냐?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저당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바로 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 이따가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어요. 2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3번 MBB. MBB는요 여기 본드기 때문에 채권형이에요. 채권형은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형은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한다. 초과담보라는 게 뭐예요? 그 여분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담보액이 발행액보다 많을 때를 초과담보라고 하는데 채권형은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인데 그런데 1번에 해당되는 MPTS는요 지분형이에요. 지분형인데 MPTS가 뭐냐면 패스트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각을 했어요. M이라는 권리를 이제 S라는 이제 투자자를 사가는 사람한테 팔았기 때문에 여기는 초과담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초과담보라는 단어는 채권형한테만 있는 거다. 그래서 MPTS라는 지분형은 초과담보가 없다. 이렇게 하나 이해를 합니다. 해서 3번은 맞는 지문.
4번 CMO 그러면 다계층 채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환 우선순위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증권을 CMO라고 한다. 이거 맞고 우리나라도 CMO 형태로 상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요 9종류의 계층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CMO 상품인데 1년짜리 상품, 2년짜리 상품, 3년짜리 상품,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 그리고 30년짜리 이렇게 해갖고 9계층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층으로 이걸 트렌치라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해갖고 CMO 그러면 우리말로 다계층 이렇게 하고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고 만기가 짧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팔고 있는 게 CMO다. 이런 말로 기억을 하고요. 5번 우리나라는 이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다.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LH공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험에 나온 게 금융공사하고 이거는 HF라고 영어로 하게 되는데 금융공사하고 그 다음에 LH하고 토지공사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공사가 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합니다. 해가지고 126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고요. 바로 이 부분을 조금 어려운 지문이 되겠는데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MBS라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니? MBS라는 것은 M이라는 것을 B, 담보해서 S라는 증권을 만들었다. 이렇게요. 근데 M이라는 것은 모기지 대출 채권이다. 그래갖고 S라는 증권인데, 증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상품이 4종류가 있다. 해갖고 MPTS, MBB, MPTB, CMO인데 MPTS는 주식형 상품이에요. MBB는 채권형 상품이에요. MPTB, CMO는 혼합형 상품인데 바로 이럴 때 바로 그 대출 채권에 관련된 그 책임을 좀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저당권이라는 권리하고요. 이 저당권을 증권의 소유권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 저당권을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니? 제가 경매 신청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경매 신청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경매가 들어갑니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그러면 돈을 안 갚,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모기지 대출 채권을 이제 했어요. 예를 들면 3억을 빌리면서 그냥 좀 싸게 해서 100만 원씩을 갚는다고 하자. 매달 100만 원씩을 이제 갚을 때 이걸 못 갚아요. 그러면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는데 돈을 못 갚을 때 자동으로 경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MPTS는 투자자가 신청을 한다는 거고 MBB를 사갔을 때는 발행자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은 매달 100만 원을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냈을 때 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만약에 MPTS를 사가면 사람은 투자자가, 그 다음에 MBB를 사간 사람은 발행자가 바로 원리금 수취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기상환은 누가 조기상환을 한다고요? 차입자가 시장금리가 떨어졌을 때 미리 갚는데 그 책임을 이제 누가 질 거냐? MPTS는 투자자가, MBB는 발행자가. 그래갖고 투투했다 그러면 MPTS, TS 투투 기억합니다. BB 그러면 발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PTS는 무슨 형이고 주식형이고 MBB는 채권형인데 MPTB와 CMO는 서로 책임을 나눠줬잖아요. 발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이다. 자, 이럴 때
앞에 것을 저, 뒤에 것을 원조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에는 저, 뒤에는 원조. 그래갖고 투투 MPTS, 발발 MBB, 그 다음에 발투, 그 다음에 MPTB, CMO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담보는요, 채권형만 있어요. 혼합형도 본질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건 초과담보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초과담보가 많은 것은 가장 안정적인 MBB가 많고요. 그 다음에 MPTS는 지분형이기 때문에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콜방어라는 것은요, 만기가 되기 전에 이제 갚을 때 말하자면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에 조기 상환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콜방어가 기능이 콜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정 기간 안에 꼭 갚지 않도록 이제 옵션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콜방어라는 기능은요, 두 개만 있다 기억합니다. MBB하고 CMO가 있다. 그래서 콜방어는 세 글자예요. 콜방어, MBB, CMO, 세 글자에 해당되는 MBB와 CMO는 콜방어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MPTS는 투투고, MBB는 발발이고, MPTB는 발투고, CMO는 발투인데 앞에는 저, 뒤에는 원조. 초과담보는 채권형만 있기 때문에 MPTS는 없고, 콜방어 기능은 세 글자에 해당되는 MBB와 CMO는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면은 지금까지 나오는 우리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